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게 말이 돼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가까이 환자들과 함께하며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가족, 제 자신까지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비타민C의 진짜 복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 의대를 졸업하고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임상 경험을 쌓은 후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죠. 특히 영양의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를 비타민 박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던 별명이지만 세월이 흐르며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면서 이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7시면 진료실 문을 열고 오후에는 논문을 읽거나 산책을 즐깁니다. 같은 나이 동료 의사들은 대부분 은퇴했지만 저는 여전히 활력이 넘칩니다. 혹시 제 나이가 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플까봐, 남에게 짐이 될까봐 그런 걱정 말이죠. 환자들은 종종 물어보세요. 주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환자를 보세요? 비결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오래 지켰을 뿐이에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제 식탁에는 작은 유리병이 놓여 있습니다. 유리 뚜껑을 돌려 열면 새하얀 가루가 담겨 있죠. 첫 숟갈 밥을 먹기 전 저는 이 가루를 반 티스푼 덜어 물과 함께 마십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빠진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꾸준히 해온 일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제가 70이 넘어서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허리가 굽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활기차게 취미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우리의 몸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비타민C의 진짜 복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 75세 김성진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등산을 즐기시던 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자꾸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작은 상처조차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피로감도 심해져서 예전처럼 산에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북한산 정상까지 거뜬히 올랐는데 요즘은 중간에 앉아 쉬어야 할 때가 많아요. 할아버지는 눈빛이 어둡게 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많은 노인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을 보았습니다.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구나라는 서글픔이었죠. 선생님, 비타민제도 매일 먹는데 왜 이런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10년 넘게 꾸준히 복용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비싼 제품을 고르셨다고 하더군요. 천연이라는 문구가 적힌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 걸어둔 혈관 건강 차트를 유심히 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혈관도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비타민C 수치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하루 한 알 종합 비타민만으로는
몸에 필요한 비타민C를 턱없이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김 할아버지는 빈속에 비타민을 먹는 습관이 있어 흡수율도 낮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도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고요.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확신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믿어온 비타민C 복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이라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타민C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빠지고 회복이 더뎌지는 걸 느끼시나요? 혹은 감기가 자주 찾아오고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나이 탓이겠지 하며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식사 때마다 비타민C를 반찬처럼 함께 드시기를 권했습니다. 하루 2000mg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않고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 바로 섭취하시게 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지금까지 먹던 것보다 20배는 많은데?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셨죠.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들어온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많은 양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1000mg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보세요. 저는 할아버지께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그리고 혼자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친구들과 함께 드세요. 그것도 건강에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돌아가셨지만 다행히 제 조언을 따라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설사가 좀 나요. 저는 용량을 조금 줄이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몇 주 후 잇몸 출혈은 멈추고 상처도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전처럼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활기가 돌아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군요. 그분은 그렇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요즘은 등산 모임에서 제가 앞장서요. 친구들이 제 비결을 자꾸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든 환자들에게 올바른 비타민C 복용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비타민C의 올바른 복용법 6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혹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작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비타민C를 어떻게 복용해 오셨나요? 하루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약국에서 권하는 대로 또는 광고에서 보신 대로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비타민C가 어떻게 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적인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이점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백세지의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말씀 자주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멤버십에도 가입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강 정보들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의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비타민C를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애쓰셨나요? 아니면 공복에 드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복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 권장량은 60mg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C 1일 권장량은 100mg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궤혈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량에 불과합니다. 영양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 숫자는 1950년대에 정해진 것으로 현대의학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과 면역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2000m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가 경험해온 수천 명의 환자 사례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비타민C 흡수율은 떨어지고 필요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73세 김민수 할아버지는 1년에 4번 이상 감기에 걸리고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어 고생하셨습니다. 버스를 타다가 조금만 부딪혀도 팔이 시퍼렇게 변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팔이 무섭다고 만지기 싫어해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분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혈관 탄력도 매우 저하되어 있었죠. 비타민C 섭취량을 하루 2000mg로 늘린 후 6개월 만에 감기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혈관 건강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와 씨름해도 멍이 잘 들지 않아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힘이 세졌다고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00mg부터 시작하세요. 위장이 적응된 후 점차 2000mg까지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 일주일마다 500mg씩 천천히 증량하세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쌓이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500mg 정도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일시적인 속쓰림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천천히 증량하세요.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식사량이 많을 때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날만 용량을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꼭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비타민C를 섭취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는 100mg 내외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만으로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충분한 양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루 3번 식사할 때마다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몸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섭취 후 약 46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나누어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비타민C 샤워를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정수님은 매일 아침 비타민C 2000mg를 한 번에 몰아서 드시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에 먹으면 하루 종일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저장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이정수님은 아침 700mg, 점심 700mg, 저녁 600mg로 나누어 드시도록 변경했더니 오후 피로감이 크게 줄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졌는데 이제는 저녁 시간에도 활력이 있어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답니다. 식사를 시작한 후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비타민C를 섭취하세요.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출 시에는 작은 케이스에 가루나 정제를 담아 가지고 다니면 편리합니다. 작은 약통에 비타민C를 넣어 핸드백이나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식사 때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여행 갈 때도 잊지 마세요. 식후 30분이 지나면 음식이 위산과 만나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되도록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는 날에는 반드시 함께 드세요. 음식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을 하루 중 언제 드시나요? 식전, 식후 아니면 취침 전에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편하게 드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세 번째, 가루형 또는 정제형 섭취를 권장합니다. 비타민C는 여러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루, 정제, 젤리, 드링크 등 다양하죠. 이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순수 비타민C 가루입니다. 부영제나 첨가물이 적고 용량 조절이 쉽기 때문입니다. 정제형도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76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처음 가루형 비타민C를 시도했을 때 너무 시다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거 레몬즙보다 더 쉬워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많은 노인분들이 처음 접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맛이 강하고 낯설기 때문이죠. 저는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그 상태에서 가루를 넣은 다음 삼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입안에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가루를 넣으면 신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이후 박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편안하게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식사 때마다 자연스럽게 챙겨 먹게 되었어요. 마치 소금 치듯이요. 가루형은 물 한 모금과 함께 녹여 삼키세요. 정제형은 큰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루형은 용량 조절이 쉬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계량 스푼으로 반 스푼 약 500mg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한 스푼 약 1000mg로 늘려가도 좋습니다.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보관할 때는 습기가 없는 곳에 두세요. 가루를 그냥 직접 입에 넣으면 강한 신맛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에나멜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항상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특히 물에 충분히 녹인 후 드세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틀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비타민C를 선호하시나요? 가루, 정제, 젤리 아니면 드링크형인가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매일 꾸준히 드실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합성과 천연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비타민C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비타민C는 모두 생합성 제품입니다. 천연이라고 해도 추출 과정에서 화학적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순수한 천연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품의 순도와 품질입니다. 81세 최영자 할머니는 항상 천연 제품만 고집하셨습니다. 가격이 훨씬 비쌌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좋은 걸 써야지. 이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합성 비타민C와 천연 비타민C의 분자 구조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생합성 비타민C도 분자 구조가 동일하여 체내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일반 비타민C로 바꾸셨습니다. 효과는 동일하면서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었죠. 돈 아끼니까 손주들 용돈 더 줄 수 있어서 좋네요. 최 할머니의 유머 있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천연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신 제품의 순도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일반 생합성 비타민C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절약한 비용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사 드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순도 95% 이상이면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너무 비싼 제품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첨가물이 포함된 비싼 제품보다는 순수한 비타민C 성분만 함유된 제품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복합체 같은 용어가 붙은 제품도 있는데 이런 첨가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비타민을 고를 때 천연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영향을 받으시나요? 실제로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차이가 효과의 차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5번째, 요로 결석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비타민C 복용에 대한 가장 흔한 우려 중 하나는 요로 결석입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수산OXALATE 생성되고 이것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특히 이전에 결석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78세 장태수 할아버지는 과거 요로 결석을 겪으셨지만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을 병행 복용하고 물 섭취량을 늘린 뒤로는 재발 없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결석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2번 다시 겪기 싫었죠.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어요. 장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매 식사 전후로 물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서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면 수산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물 섭취량을 2리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취침 전에 한 잔씩 꼭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레몬물이나 식초물을 하루 한 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산성 음료가 오히려 체내 알칼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로 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초기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고 물 섭취를 늘리면서 천천히 용량을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변색이 진해지면 물을 더 자주 마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요로 결석 때문에 비타민C 섭취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의 모든 측면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이점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운동 전 드링크형 비타민C를 활용하세요. 비타민C는 운동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전에 섭취하면 활력을 높이고 운동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드링크형 비타민C가 편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 후 회복이 더뎌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67세 윤혜경님은 주 3회 등산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지 산에서 내려온 후 다리가 몹시 아프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회복이 느려지니 등산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운동 30분 전에 드링크형 비타민C를 마시기 시작한 후 체력 소모가 줄고 산행 후 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등산 후에도 집안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취미생활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다행이죠. 평소에는 가루나 정제 형태로 기본 섭취를 유지하고 운동하는 날에는 30분 전에 드링크형 비타민C를 추가로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드링크형이 없다면 가루 형태로 천엠기를 물에 녹여 마셔도 좋습니다. 드링크형 비타민C만으로는 일일 필요량을 채울 수 없습니다. 드링크에는 대개 500mg 내외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또한 당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우려되는 분들은 특히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무설탕,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운동 전후로 어떤 영양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드링크형 비타민C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 중요해지지만 회복 관리도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혈관을 지키고 면역을 높이며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60대에 이미 노쇠해 보이고 또 누군가는 80대에도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작은 습관들의 축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비타민C의 올바른 복용법 6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2000mg 이상 섭취하기, 식사 때마다 3번 나누어 먹기, 가루형 또는 정제형 우선 선택하기, 합성과 천연 구분에 연연하지 않기, 요로 결석 걱정 시 B6, 마그네슘 함께 복용하기, 운동 전에는 드링크형 활용하기. 이 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저는 가장 먼저 식사 때마다 나누어 먹기를 추천합니다. 지금 드시던 비타민C를 3번으로 나누어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이미 나이가 많은데.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환자들의 변화를 40년 넘게 지켜봐 왔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 시작하신 분들도 몇 개월 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오늘 배우신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메가3 제대로 알고 먹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역시 병원에서는 잘 알려드리지 않는, 하지만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오메가3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이 10년 후 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